지금 시간이 2020년 3월 15일, 일요일이고요. 9시입니다, 9시. 일요일마다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9시에 여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예, 앞쪽에는 시황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뒤쪽에는 이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황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실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예, 이 프로그램이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무료로 일정 기간 동안 쓰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해서 써보시면 이 툴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자,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좀 캡처를 떠보죠. 이제 보통 추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추세. 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런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추세라는 의미가 일정 시간 동안 뻗어가는 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세라는 게 한번 잡히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그런 성질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월봉으로 보면 사실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이미 떨어지기 위해서 모든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떨어뜨리고 있는 거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A 위로 올라가면 매도할 수 있고 이제 B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B 기준선은 월말 기준이에요. 월말. 그러니까 월말이니까 오늘이 15일이잖아요. 아직 몇 거래일이 남았을까요? 거래일 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캘린더 가서 네이버 캘린더에 가면 이번 달 남은 거래일 수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12일 남았어요. 12일. 그러니까 3월 16일부터 20일, 3월 23일부터 27일, 3월 30일, 3월 31일 이렇게 총 12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감아 올리는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뭐 성급하게 매수를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하고요. B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그 밑은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속칭 존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렇다고 들고 있는 걸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상태에 있어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봅니다. 주봉으로 넘어가면 이게
어, 이번 주의 모습이죠. 예, 이번 주의 모습인데 요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시초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저항,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T20이라고 하는, 예, 20 하단선인데 보통 이걸 붙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고점하고 저 T20이라고 적혀 있는 노란색 선, 저게 통상 붙어요.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붙든 내려가서 붙든 이제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이렇게 붙이려면 엄청 내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격을 저렇게 좁히기가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그냥 붙였어요. 내려서.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이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A를 보면 실제로 예. 주가를 확 빼가지고 예. 이격을 해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50 정도까지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230 밑으로 빼는 거는 사실 상상도 못했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락을 시킬 수도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자, 다음 주를 봐야 되잖아요. 다음 주를 봐야 되는데 야간 선물이 얼마가 올랐냐면 야간 선물이 6, 6%가 올랐네. 6점 몇 프로가 올랐는데 확인해 볼게요. 지금 키움 열고 있습니다. 6.85포인트. 예, 6.85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면 240.65에서 6.85를 더해야 되거든요. 240.65에서 6.85를 더하면 24, 247.5. 그러니까 다음 주 시가는 대략 247.5 정도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147.5. 예,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해 드릴 게 있어요. 이격. 예, 이격이 있어요. 이격. 그러니까 이격이라는 거는 20 기준선하고 실제 주가하고의 괴리예요. 요 괴리값. 예. 요 사이에 괴리가 이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격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주가는 여기 있고, 예. 이격의 위치는 1번, 현재 주가의 위치는 2번, 그리고 주가 때문에 생긴 지지선의 위치는 3번이에요. 번. 그 다음에 누르는 힘이 작용하는 저항은 4번에 있습니다. 자,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공고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선을 넘어가면 거래하지 않는다예요. 20선을 넘어가면 거래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아래에다 배팅할 거야. 아래에다. 그러면 이 1번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배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버스 투엑스를 사겠다. 아니면 풋을 사겠다. 그죠? 이제 그런 행위를 하고 싶다면 1번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오르든 내리든 관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가 얼마냐? 254.75. 예, 254.75예요. 254.75. 예, 여기가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가야 이격이 해소돼요. 이격이.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사실 아래를 보는 건 아닌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아래로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257.35.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7.35 정도까지는 올라오면 그러면 아래를 한번 볼 수 있다. 예, 그때 가서야 인버스 2x나 인버스나 아니면 풋을 사볼 만하다는 거죠.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건 이제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 이제 매도자의 입장이 아니라 매수자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3번이에요. 3번. 이게 얼마냐? 230.95 정도 돼요. 예,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 나는 인버스 2X를 싸게 사야겠죠. 인버스 2X를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인버스 2X를 싸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져야 되죠. 인버스 2X가 싸지려면 지수가 올라야 돼요. 위로 쭉 올라줘야죠. 그래야 인버스 2X는 싸질 테니까 풋도 싸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싸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매수를 해야 돼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든 아니면 선물을 매수하든 콜을 사든 뭔가 주식을 사든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싸져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지수가 밑으로 빠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230.95 부근까지 내려와야 매수 가치가 생겨요. 반대로 나는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254.75 위로 올라가면 팔 수 있어요. 판다는 거는 자기가 만약에 보유한 게 있어요. 주식을 보유했거나 아니면 선물 매수를 보유했거나 콜을 샀거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상품이 만약에 254.75 위로 올라갔다. 근데 그때 수익이다 그러면 조금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량을 줄여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54도 안 가고 230도 안 가. 그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무 쪽이나 갈 수 있으니까. 230.95 쪽으로 먼저 갈지 아니면 254.75 쪽으로 먼저 갈지는 몰라요. 모르니까 양쪽 끝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 근데 이제 보유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매수할 사람은 230.95 부근에서 기다리면 되고 매도할 사람은 257 부근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보유한 사람은 떨어지면 손실이고 오르면 이제 손실이 메꿔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애매모호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위로도 올라갈 공간이 충분히 있고 아래로 떨어질 공간도 충분히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걸 홀딩을 할지 정리를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257까지가 매수 라인이에요. 매수 라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봉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월봉에서 매수를 할 수 없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257.35에 간다는 거는 월봉이 갖고 있는 그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딱 벗어나는 딱 그 정도 위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버틴다면 257까지는 버텨보고 나서 청산 여부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게 맥스 값이라 예, 가줄지는 의문이에요. 가줄지는 의문인데 하여튼 만약에 본인이 버텨보고 싶다. 나 지금 물린 거 있는데 조금만 오르면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위치가 255 근처에서 257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야간에 선물을 끝내놓은 위치로 감안했을 때, 자, 230, 254, 254는 노란색 선이에요. 노란색 선. 예. 이걸 이제 여기서는 T20이라고 부르고요. 예. 이격도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230.95는 파란색 실선. 예, 얘는 P4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5의 한 단계 비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낙폭과대라는 말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낙폭과대 수준이라 어쨌든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일단 대강기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대강기는 기다려 본다. 자, 시간으로 한번 보자고요. 월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근데 만약에 먼저 위로 올라가. 예? 월요일부터 위로 쫙 올라가면 그래서 257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막판에 떨어지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월요일부터 쭉 올라가다가 금요일 됐을 때 뚝 떨어지면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월요일 날 잠시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한 수요일 정도에 바닥 찍고 목, 금을 쫙 쳐올리면 베스트. 예.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월, 화, 수 이렇게 올라갔다가 예, 목요일부터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금요일 날 밑으로 쭉 빠지면 이거는 그냥 떨어지기 위해서 차트를 그냥 그리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 얘기를 이따가 30분 지나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일봉을 보겠습니다. 247.50이죠. 예, 247.50을 적용해 보면 47.5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일봉은 예, 어디까지 갈 수 있냐? 253.67까지 보여요. 253.67.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음. 월요일에 급격하게 여기까지 왔다가 이게 밀리면 안 좋아요. 그리고 매수는 238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 돼서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238 라인을 공략해야 되고 만약에 홀딩을 하겠다 그러면 253.7 정도니까 한 254 언저리까지는 일단 올라갈 공간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로 보면 254 라인, 253.7 정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래로 보면 238 라인을 딱 두고 예, 매수할 거면 238 라인 아래서 그때 오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253.7 위, 예, 그 라인에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매도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254 근처에 갔는데 개인은 사고 외국인 팔고 기관 팔면 이건 못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238 라인까지 떨어졌는데 개인이 팔고 외국인 사고 기관 사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38 라인에 갔는데 예,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외인이 팔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돈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예, 힘이 결정되고요. 특히 개인이 사면 예, 그건 떨어지는 장이고요. 개인이 팔면 오르는 장이에요. 금요일 날 개인이 샀죠. 개인이 샀어요. 근데 기관도 샀죠. 예, 개인만 산 게 아니에요. 기관도 샀어요.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이 산다는 사실을 외국인은 알았죠. 그래서 외국인은 주식을 올려 팔았고 대신 풋매도를 400억대를 했어요. 예, 개인이 풋을 400억 넘게 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건 주식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주식은 올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건 주식 때문에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집하는 주체가 없어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건 개인이죠, 개인. 개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근데 이 낮은 가격에서 눌러봐야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올려야죠. 다시 누르더라도. 개인이 저번에도 300 몇 억을 풋을 샀는데 꽤 올랐어요. 그 뒤로.
예,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박살을 내야 되니까 예, 위로 갈 가능성이 어쨌든 강하다. 예요. 개인에게 시장은 돈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정리하면 254 정도까지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 예, 지금 이 차트의 구조로 보면 254 언저리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57 라인까지 올라가면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54부터는 수익이 난 사람들이 일단 빠져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7까지 가면 이제 좀 많이 걱정하셔야죠. 왜냐면 거기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꽉 눌러가지고 230대까지 다시 뺄 건지 아니면 예, 거기서 버틸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시점에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주체는 개인이에요. 이제 한 13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얼마나 빠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물량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개인이 주식 물량을 다 들고 있어요. 기관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물량을 개인으로부터 털지 않는 이상은 주가를 올리는 것은 무의미해요. 왜? 올리면 개인이 이익을 봐요. 예.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익은 안 주고 파생판에서 돈만 챙겨 먹을 거면 개인이 수익 나지 않는 수준까지만 올려주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내리고 다시 개인이 수익 나지 않는 수준까지만 올리고 다시 내리고 이런 짓을 반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매가 나와야 돼요. 개인 투매. 개인이 적어도 5천억 이상은 팔아야 된다고 봐요. 올라가려면. 예. 그러면 그 정도 신호가 나와야 예, 우리 같은 개미 입장에서는 그나마 개인 물량을 털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코스피 200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암호화폐를 좀 볼게요. 이거는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이 이걸 이제 투자 심리도를 가지고 보면 최저가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도 공부하실 때 유용하게 쓰일 이론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익숙하게 쓰시는 분들은 이걸 잘 이용하세요. 그런 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죠. 예. 얘가 제일 낮아요. 1번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려가면서 제일 낮은 저가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붕괴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폭락이 오는 거죠. 지금 상태의 월봉은 그냥 믿어줘도 아니에요. 근데 걱정인 게 뭐냐면 요 위치, 요 위치가 요 위치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보면 이 라인이 다 붕괴된 거예요. 이거 도구에 가서 선으로 그으면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이 라인이 붕괴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라인이 붕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라인.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만 붕괴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붕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길게 보면 완전히 다 깬 거고요. 짧게 보면 그 작은 사이클만 깬 거예요. 그래서 그때 750만 원대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저 투자 심리도 하나 보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3월달 시작하자마자 계좌 빼버렸잖아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배팅할 의미가 없다고 빼버린 이유가 이제 그래프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효 기간이 6월까지예요. 6월. 3, 4, 5, 6 맞나요? 4개월이 남았던 것 같은데. 네, 6월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최저가 모드라는 구조를 지켜야 될 시간이 3개월이 더 남았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보통 최저가 모드를 벗어나는 방법은 양봉이에요, 양봉. 그러니까 월봉에서 양봉이 뜰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심 없이 시간을 때워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주봉. 지금 일봉 보면 한 2.58% 올라 있어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주봉 양봉 안 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봉이 양봉이 날 수가 없어요. 양봉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거래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건 그냥 일봉 보고 단타 치는 거지. 예, 길게 보고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가야 될 이유는 없고요. 음, 이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 주봉을 잘 따라다녀요. 그 암호화폐에서 제일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봉이 주봉이라서 예, 주봉만 보면 대충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고가 투자 심도하고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요. 앞으로 몇 주? 6주. 이번 주 빼고도 6주 동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주봉에서 양봉 뜰 때까지. 예, 지금 음봉이잖아요. 그럼 이번 주 패스. 예, 다음 주에 양봉 뜨는지 봐야죠. 그러니까 양봉 뜰 때까지는 앞으로 6주간은 그냥 관찰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6주 동안 지났는데 가격이 엄청 싸져 있으면 이제 그때 가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지금은 아예 관심 없다. 예, 일봉이 양봉을 뜨거나 말거나. 자, 리플이요. 리플도 똑같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리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의 흐름은 리플이랑 무관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작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리플은 그냥 죄 없이 무너지는 거고요. 지금 하락 주기 안에 있잖아요, 원래. 예, 다음 주까지,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알트는 4월까지, 비트는 6월까지는 그냥 일단 지켜봐야 돼요. 주봉 음봉이고요. 예, 지금 198원. 예, 음봉이에요. 일봉은 이제 노력하죠. 예, 일봉도 지금 최저가 모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시간에 또 쏟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리플을 산 가격은 320원, 그 다음에 283원. 예, 두 번 샀던 것 같아요. 6원인가 3원인가. 예, 저는 주봉으로 따지면 언제 샀냐면 여기서 샀어요. 여기. 요 부분에서 샀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왔을 때 다 팔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산 가격이 그러니까 제 단가가 296.7원이에요. 요 정도. 이게 제 단가예요. 요 정도가.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산 거고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다 팔았어요.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산 자리가 요 정도에서 샀고 팔기는 요 정도에서 판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 단가가 여기니까 이제 여기서 산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팔았어요. 음. 팔면서 어휴 다행이다 하고 팔았거든요. 예. 팔고 나서 얼마를 더 갔냐면 여기가 399원이에요. 와, 323원에 팔았는데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197원이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밑으로 빠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냈다 튄 거죠. 음, 그래서 손실 안 내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일봉 아까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은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예, 최저 찍겠죠. 그렇죠? 이것도 최저가 모드니까 쭉.
얘가 깨지는 거죠. 예, 주봉, 음봉이죠. 예, 계속 미치란 얘기예요. 예, 일봉에서 고개 좀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로 보면 일봉은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올려봐야 주봉 양봉 안 나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의 흐름은 그냥 무의미하다. 예, 주봉은 계속 아래로 간다. 최소한 6주. 6주면 7, 4, 28, 한 달에다가 7이 14죠. 예, 한 달 보름. 지금이 3월 중순이니까 예, 4월 말까지는 하락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전에 상승할 거면 주봉이 양봉으로 싹 고개를 돌릴 거예요. 그 고개를 돌리기 전까지는 전혀 관심 없는 거죠. 오르든지 말든지. 예. 예. 전혀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예. 이건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리게 두는 거죠. 쭉쭉 내리게 뒀다가 예. 뼈만 남으면 그때 가서 한번 살지 말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